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용기 내는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박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이 됐네요. 35년간 구청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지도 벌써 5년째예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아들 둘은 각자 가정 꾸려서 서울 바깥에서 살고 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 얼굴 보는 게 전부죠.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나가고 오후엔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저녁엔 드라마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제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저녁 7시쯤 막 밥상을 차려놓고 앉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왔나 싶어서 인터폰을 봤더니 배달원이 서 있더라고요. 1201호 박씨 댁 맞으시죠? 하길래 아니요, 여기는 1101호예요 했죠. 그랬더니 배달원이 당황하면서 죄송합니다. 주소를 잘못 봤나 봐요. 그런데 1201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는 오래된 단지라서 동호수가 좀 복잡해요. 1100 단지랑 1200 단지가 따로 있거든요. 제가 사는 곳은 1100 단지 1호인데 1200 단지는 뒤쪽 언덕 위에 있어요. 배달원한테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 표정이 너무 지쳐 보이더라고요. 저기 1201호는 뒤쪽 언덕 올라가셔야 해요. 근데 지금 비도 오는데 제가 내일 전해 드릴까요? 어차피 반찬통이면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배달원이 고민하더니 그래도 될까요? 정기 배송이라 꼭 오늘 전달해야 하는데. 맞다. 여기도 박씨 댁이시네요. 그럼 혹시 아시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내일 꼭 전해주신다고 하면서 반찬통을 내밀더라고요. 검은색 보온 가방 안에 스테인리스 반찬통 4개가 들어 있었어요. 꽤 묵직했죠.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 물건을 함부로 받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근데 배달원 표정이 하도 안쓰러워서 제가 내일 아침에 꼭 전해드릴게요 했어요. 배달원은 연신 고맙다고 하면서 비를 맞으며 뛰어갔어요. 반찬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보니까 참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보온 가방도 고급스러웠고 반찬통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김치, 나물, 장조림, 멸치볶음 이렇게요. 누가 어머니한테 반찬 보내드리는 건가 싶었죠. 요즘은 혼자 사는 노인들 많으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반찬 서비스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보통 이런 반찬 배송은 업체 이름이나 연락처가 적혀 있는데 이건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반찬통이었죠. 게다가 받는 사람 이름도 1201호 박씨라고만 되어 있고 정확한 이름은 없더라고요. 일단 냉장고에 넣어두고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자꾸 그 반찬통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혹시 상할까봐 걱정도 되고 1201호 박씨가 누군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1200 단지로 올라갔어요. 1200 단지는 우리 단지보다 10년 정도 늦게 지어진 곳이에요. 언덕 위에 있어서 전망은 좋은데 오르막이 가팔라서 노인들이 살기엔 좀 힘들죠. 1201호를 찾아갔는데 현관문 앞에 서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 앞에 신문이 며칠치 쌓여 있고 우편함도 꽉 차 있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다시 눌러도 마찬가지였죠. 혹시나 해서 문을 두드려 봤는데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이웃집에 물어보려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거기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침 8시인데 다들 출근했나 싶었죠. 할 수 없이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1201호에 박씨라는 분 사시는지 아세요? 물었더니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1201호요? 거기 비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작년에 주인이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네? 비어 있다고요? 그럼 아무도 안 살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왜 그러세요? 저는 반찬통 얘기를 했어요. 경비 아저씨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반찬 배송이요? 빈집에?
그거 이상하네요. 혹시 주소를 잘못 안 건 아닐까요? 배달원이 분명히 1201호 박씨라고 했어요. 글쎄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경비 아저씨가 관리 대장을 뒤적이더니 맞네요. 1201호는 현재 공실이에요. 작년 10월에 이사 나가고 아직 새 입주자가 안 들어왔네요. 근데 예전 주인이 박 씨였긴 해요. 박정수 씨라고 70대 할아버지였는데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다가 요양원 가신다고 이사하셨어요. 이상했어요. 이사 간 사람한테 왜 반찬을 보내는 거죠? 게다가 정기 배송이라고 했잖아요. 매주 보낸다는 얘긴데 빈집에 매주 반찬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집으로 돌아와서 반찬통을 다시 꺼내봤어요. 혹시 안에 연락처나 메모 같은 게 있나 싶어서요. 하나씩 뚜껑을 열어봤는데 김치, 나물, 장조림, 멸치볶음이 정말 깔끔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손맛이 느껴지는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통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반찬이 아니라 비닐봉지에 싼 뭔가가 들어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비닐을 풀어보니까 두꺼운 봉투 하나랑 낡은 사진 몇 장이 나왔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5만 원권 20장, 정확히 100만 원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왜 반찬통에 돈이 들어 있는 거야? 사진을 들여다봤더니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찍힌 사진, 환갑잔치 사진, 칠순 사진. 사진 속 노인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반찬 배송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전달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것도 꽤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것 같았어요. 사진들이 다 오래된 거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근데 범죄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모른 척하고 돌려줘야 하나? 근데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게 무슨 비밀 조직 같은 거면 어떡하지? 아니면 불법 자금 거래? 온갖 상상을 다 했죠. 다음 날 다시 1201호에 가봤어요. 혹시 누가 와 있을까 싶어서요. 역시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현관문 손잡이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거든요. 반찬 잘 받았습니다. 다음 주도 부탁드립니다. 제 손에서 메모가 떨어질 뻔했어요. 누가 쓴 거지? 분명 빈집인데?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우편함에 쌓여있던 우편물들이 없어졌더라고요. 누군가 와서 치운 거예요.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빈집에 누가 드나드는 것도 무섭고 그 사람이 제가 반찬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것도 무서웠어요. 혹시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와서 반찬통을 현관 앞에 놓으려고 했어요. 그냥 이 일에서 손 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반찬통 받으신 분이신가요? 나이 든 남자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네, 맞아요 했더니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저 그런데 누구세요? 이 반찬통이 뭔가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릴게요. 오늘 저녁 8시에 1201호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뭔가 함정 같기도 하고 위험할 것 같기도 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가볼게요. 저녁 8시 1201호 앞에 섰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더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전화 드렸던 사람입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말쑥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보다 설명을 듣고 싶어요. 여기 빈집이라고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네, 맞아요. 빈집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사를 갔거든요. 하지만 아직 이곳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내가 여기서 30년을 살았어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아내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계속 여기 살았어요. 혼자 있기가 힘들어서 작년에 요양원으로 갔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여기 와요. 아내 생각도 나고. 그리고 할 일이 있거든요. 할 일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반찬통 말입니다. 사실 그건 제 아내 친구분께 보내는 거예요. 아니, 보내는 거였죠. 네? 그럼 1201호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그의 아내에게는 50년지기 친구가 있었대요. 김순자라는 분인데 같은 아파트 1102호에 살았다고 해요. 1102호라니 제 윗집이잖아요. 두 분이 정말 친했어요. 매일 만나서 수다 떨고 같이 시장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김순자 씨가 몇 년 전에 큰 사기를 당했어요. 아들이라는 놈이 사업한다고 어머니 전 재산을 빼먹고 도망갔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제 아내가 몰래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주면 자존심 상해할까봐 반찬에서 가져다 주는 척하면서 반찬통에 돈을 넣어서 줬죠. 김순자 씨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모른 척했어요. 그게 두 사람만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럼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이어서 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아끼던 친구니까 저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매달 반찬통에 돈을 넣어서 보냈어요. 작년까지는 김순자 씨가 1102호에 살았거든요. 작년까지요? 그럼 지금은?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대요. 끝까지 혼자 버티다가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 가셨다고 들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왜 계속 반찬을 보내신 거예요? 몰랐어요. 김순자 씨가 돌아가신 걸 몰랐어요. 저도 요양원에 있다 보니 소식을 늦게 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보낸 반찬통을 누군가 계속 받아간 거예요. 네? 누가요? 그걸 알아보려고 여기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1102호에 새로 입주한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역시 박 씨래요. 그래서 배달원이 착각한 거죠. 1101호 박 씨한테 간 거예요. 아,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저한테 온 거였구나. 죄송해요. 제가 그 1101호 박인숙이에요. 저도 모르고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해요. 네? 감사하다뇨? 반찬통을 열어보셨죠? 돈도 보셨고 사진도 보셨을 거예요. 네, 죄송해요. 호기심에. 아니에요.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죽은 사람한테 계속 정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도 가고 김순자 씨도 갔는데 저만 과거에 묶여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수첩이었어요. 이게 아내가 쓰던 거예요. 여기 김순자 씨한테 준 돈이 다 적혀 있어요. 10년 동안 거의 5천만 원이 넘어요. 큰 돈이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게 아내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진들 중에 혹시 아는 얼굴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가리킨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 사진에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우리 아파트 부녀회장님하고 너무 닮았거든요. 이 사람.
우리 아파트 부녀회장님 같은데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그럼 김순자 씨 딸일 거예요.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내와의 추억, 김순자 씨와의 우정, 그리고 혼자 남은 시간들에 대해 말했어요. 저는 제 남편 이야기, 혼자 사는 이야기를 했죠.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오래된 이웃처럼 편했어요. 다음 날 저는 부녀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조심스럽게 김순자 씨 이야기를 꺼냈더니 부녀 회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요? 어머니 소식을 아세요? 저 그게 사실을 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알려야 했죠. 부녀 회장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5년 전에 큰 싸움을 하고 연락을 끊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몰랐다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화해하고 싶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이제는 너무 늦었네요.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반찬통에 담긴 마음, 10년 동안 이어진 우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딸을 생각했을 어머니의 마음까지. 부녀 회장님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며칠 후 우리 셋은 1201호에서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김순자 씨가 남긴 물건들을 전해줬고 부녀 회장님은 어머니의 마지막을 전해 들으며 또 울었어요. 어머니가 끝까지 제 사진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럼요. 늘 딸 자랑을 하셨대요. 속으로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날 이후 내 삶은 달라졌어요. 부녀 회장님과 저 그리고 할아버지는 일종의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할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에서 나와 우리를 만나요. 부녀 회장님은 어머니가 못다 한 효도를 할아버지에게 하고 있죠. 저는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일을 시작했어요. 반찬통 나눔이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죠.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물론 반찬통에 돈을 넣지는 않아요. 대신 손편지를 넣어요. 안부를 묻고 건강을 걱정하는 진심 어린 편지를요. 처음엔 5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분이 넘어요.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옆 동네까지 입소문이 났거든요. 반찬을 받는 분들도 만드는 우리도 모두 행복해해요. 특히 할아버지가 제일 열심히 하세요. 당신 아내가 하던 일을 이어간다면서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박인숙 씨, 그때 반찬통을 잘못 받은 게 우연이었을까요? 글쎄요, 우연이겠죠.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내와 김순자 씨가 하늘에서 연결해 준 거예요. 우리 모두를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반찬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모르는 사이로 살았을 거예요. 부녀 회장님은 어머니의 마지막을 모르고 평생 후회했을 거고 할아버지는 혼자 외롭게 늙어갔을 거고 저는 그저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노년을 보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게 또 돌고 돌아서 더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오는 거요. 요즘도 가끔 그 첫 번째 반찬통을 떠올려요. 검은 보온 가방에 담긴 4개의 스테인리스 통. 그 안에 담겨 있던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고 우정이었고 그리움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였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받는 용기, 남몰래 도움을 주는 용기, 그 마음들을 이어가는 용기. 작년 겨울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거동이 불편해졌죠. 요양원에서 나오기도 힘들어졌어요. 부녀 회장님과 저는 교대로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있어요. 그리고 반찬통 나눔도 계속하고 있죠. 얼마 전 할아버지가 저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내가 떠나면 아내 옆에 묻어주세요. 그리고 김순자 씨 묘에도 가끔 가줘요. 세 사람이 저승에서도 친구하려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정정하신데. 그래도요. 약속해 주세요. 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지난주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반찬통 나눔을 받는 어르신 한 분이 찾아왔거든요. 팔순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받기만 해서 미안해서.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봉투 안에는 10,000원이 들어 있었어요. 아마 할머니에게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할머니 이런 거 안 받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래도 대신 할머니도 반찬 만드는 거 도와주실래요? 할머니 손맛 좋으시잖아요. 할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오셔서 김치 담그는 걸 도와주세요.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변화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주고 싶어 한다는 걸.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베풀 수 있을 때 진짜 행복하다는 걸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반찬통 받으신 분이신가요? 그 전화 한 통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 조용히 늙어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나눌 것이 있어요. 어제는 새로운 분이 찾아왔어요. 60대 아저씨인데 아내를 잃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반찬 좀 얻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묻는데 그 눈빛이 왠지 익숙했어요. 아, 1년 전에 나구나.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고 싶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는 그 마음. 물론이죠. 근데 아저씨도 우리 반찬 만드는 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남자 손이 필요한 일이 많거든요. 아저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요? 네. 장 보러 갈 때 무거운 거 들어주시고 배달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그럼. 좋죠.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돌아간 후 부녀 회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프로네요. 받는 사람을 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솜씨가. 김순자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진짜 친절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요. 맞아요. 친절은 때로 거래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는 것, 그게 바로 관계의 시작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거래 속에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죠. 김순자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부의 거래에는 진심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진 진심이요. 그리고 그 진심은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떠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반찬통에 담겨서 사진에 새겨져서 기억 속에 남아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요즘 저는 반찬을 만들 때마다 생각해요. 이 반찬을 받을 사람의 얼굴을요. 혼자 식탁에 앉아 이 반찬을 먹으며 외롭지 않기를, 누군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를, 그래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하루를 보내기를. 그리고 또 생각해요. 언젠가 내가 받는 사람이 될 때를요. 나이가 더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져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내게 반찬통을 건네주겠죠. 그때 나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음엔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도 반찬을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통에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반찬통이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작은 우연이 큰 인연이 될지도 모른다고. 저녁 무렵 반찬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1201호를 올려다 봤어요.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살고 있대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요. 가끔 그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그럼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요. 생명은 계속 이어지는구나. 누군가 떠나도 또 누군가 와서 채우는구나.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마음을 열고 있으면, 용기를 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제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